개구리가요? 갑자기 뜬금없이 개구리 얘기가 왜 나왔어? 봄이니까. 온 동네 개구리가 다 튀어나온 거야. 이제 따뜻한 봄이 됐으니까. 한 개구리가, 젊은 개구리가 야, 봄이니까 신나게 나가서 놀자. 놀다가 이제 LC 나이트클럽까지 가야지. 그래서 나이트까지 가서 노는 거야. 신나게 놀다가 목을 너무 흔들어갖고 목이 이렇게 그래가지고 목이 삐끗했지.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아이고 큰일 났네요. 아니 얼마나 목을 세게 흔들었으면 목이 그렇게 됐대야? 이거 목 앞으로 절대로 앞으로 수그리면 안 돼. 그러면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약 먹고 절대 목을 앞으로 수그리지 말아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야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러다 죽어. 그러니까 이 개구리 형이 동생이 그러다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와 병원으로 그냥 달려가다가 병원 앞에서 확 자빠져갖고 또 목을 뼈버렸네. 그래갖고 아이고 선생님 우리 동생이 잘못했는데 나까지 목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좀 봐줘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보더니 아이고 이 목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요. 이거 목을 절대로 위로 이렇게 쳐들면 안 돼. 죽는 수가 있어. 절대로 쳐들지 마.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선생님 절대로 고개를 안 쳐들게요. 이러고 있을게요. 그러니까 이 약 먹고 고개 쳐들지 말어.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러고 가서 약을 하나 까갖고 이렇게 먹다가 목을 뒤로 제껴서 죽어버렸대. 집에서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 개구리가 얼마나 원통해. 그래갖고 또 병원으로 막 가갖고 내 작은 아들 큰아들이 이렇게 해서 죽어버렸다고 병원을 막 가다가 세상에 차에 꽝 쳐갖고 또 허리가 또 똑 분질러졌어. 그래갖고 병원에 갔어요. 선생님 아들 둘이 이렇게 됐는데 내 허리까지 이렇게 돼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허리 좌우로 절대로 흔들면 안 돼. 죽는 수가 있어. 흔들면 안 돼. 이대로 그대로 가셔야 돼. 알겠습니다. 그리고 팍 집에 가는데 오줌이 마려운 거야. 그래갖고 소변을 딱 보고 나서 이랬는데 털다가 죽어버렸어. 예. 네, 요즘 유행하는 개구리 시리즈인데. 예. 자, 웃으라고 또 이제 할 말씀 드렸어요. 봄이 되니까요. 헬스클럽에 난리가 났어요. 봄마다 뭐 봄맞이 다이어트 특별 뭐 할인해갖고 뭐 회원 50% 1년 하면 뭐 이용료 얼마 뭐 하루 1,000원으로 뭐 젊어지자 다이어트 난리가 났어. 살 뺀다고. 겨우 내내 제가 얘기했죠. 겨울이 어떻게 해요? 대사량이 올라가기 때문에 살 빼긴 겨울이 제일 좋다고. 다만 움직여야지. 대사량만 올라가면 뭐예요? 움직이질 않는데 전혀 쓸모 없어요. 날이 따뜻해지니까 이제 뭐 좀 해본다고 다이어트 한다고 다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 다이어트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 다이어트는 그리스어가 어원이에요. 그리스어. 그리스어의 다이아티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어의 다이아티아라고 하는 말이 어원인데 이거는 뜻이 좀 달라요. 생활 규칙이라는 뜻이에요. 생활 규칙. 네? 생활 규칙, 생활 원칙. 그러니까 어떤 생활 규칙? 건강한 생활 규칙. 건강한 생활 규칙. 원칙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받아들여서 다이어트 할 때는 이제 건강한 생활 규칙대로 살아가면서 몸을 건강하게 유지한다라는 뜻이 어원이었는데 자칫 이게 잘못돼갖고 요즘에는 다이어트 하니까 뭐예요? 네, 살 뺀다. 그죠? 로 이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살 뺀다. 다시 얘기해서 체중 감량이에요. 근데 이 체중 감량이 물론 뭐 이 다이어트 안에 포함이 돼 있긴 해요. 왜냐면 건강한 생활 규칙을 만들어서 이제 체중을 감량해서 살아간다는 뜻인데 체중 감량을 건강한 체중 감량을 해야 된다. 건강한 체중 감량. 다시 얘기해서 체지방 위주로 체중 감량을 해야지. 이거를 근육이 빠지면서 감량을 하면 이거는 망가진 다이어트예요. 실패. 요요 현상이 오고 다시 살찌고 몸의 대사량이 줄어들면서
급격히 면역력이 떨어지고 피부는 처지고 몸이 완전히 망가져요. 그래서 건강한 다이어트는 체지방을 감소시키고 근육량을 어떻게 해요?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즘은 살 뺀다가 유행이니까 오만 다이어트가 다 나왔죠. 무슨 뭐 한방 다이어트도 있고 몬 다이어트도 있고 뭐 다이어트 클럽도 있고 뭐 약도 있고 그러다 이제는 살 뺀다 싹 샌다 싹 샌다 네? 그 다음에 또 뭐 싹 샌다 있잖아요. 싹 샌다. 그 다음에 또 그 있잖아요. 그 뭐지? 주사? 싹 샌다 말고 싹 샌다보다 더 위고비 들어갔죠? 네? 이게 뭐예요? 난리예요. 주사형 다이어트. 그죠? 네? 주사형 다이어트. 이거를 하는데 원래 저거는 그 주 성분이 세마글루타이트라는 거 하는 성분이에요. 세마글루타이드. 이게 무슨 성분이냐면요. 당뇨병 치료제예요. 당뇨병 치료제. 예? 예. 어떻게 치료해? 바로 뭐예요? 우리 당뇨는 뭐예요? 뭐가? 인슐린이죠. 그죠? 그래서 인슐린 분비 촉진제예요. 예, 인슐린 분비 촉진제예요, 이게. 인슐린 분비 촉진제. 이게 뭐냐면 우리 식후에 밥을 먹잖아요. 식후에. 그러면 우리 체내에서 GLP-1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요거하고 똑같은 성분이에요. 대체 성분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어떤 거를 역할을 하는지 알아요?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면서 포만 신호를 뇌에 보냅니다. 야 이제 그만 먹어 배불러 이거예요. 네? 포만 신호를 뇌에 보내요. 그래서 식욕을 억제켜. 그러니까 이걸 좀 살을 빼는 약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포만 신호를 보내서 안 먹어도 불편하지 않게 만드는 약이에요. 이거는 호르몬제 대체제예요. 호르몬 대체제. 호르몬제는 아니지만 같은 효과를 보는. 그러다 보니까 인슐린 분비는 과다하게 더 늘어나고 그 다음에 뇌로 중추신경에 포만 신호를 보내서 안 먹어도 불편하지 않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뇨 환자가 이걸 맞으면 어떻게 돼요? 저혈당으로 쓰러집니다. 네? 당뇨 환자가 저걸 맞으면 어떻게 돼? 저혈당으로 쓰러져요. 당뇨 환자도 많은 당뇨가 있지만 당뇨 환자들이 몸집들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살 뺀다고 위고비 싹 샌다 맞았다간 저혈당으로 쓰러집니다. 저혈당 쇼크. 저건 부작용이 심해요. 그래서 의사가 반드시 처방을 해서 맞게 되는데 그냥 뭐 편법 불법으로 그냥 막 해갖고 맞아버리죠. 원래는 그 중성지질이 일정 기준 이상 초과해야만 처방을 내려주고 그것도 용량대로 해야 되는데 요즘은 그냥 뭐 살 빼는 걸로 병원마다 뭐 내과 가면 다 팔죠. 그죠? 내과, 외과 할 거 없이 그냥 막 홍보를 해요. 그런데 저렇게 그냥 막 아주 남발을 하면 안 되는 약이에요. 저거는. 그래서 두통, 메스꺼움, 뭐 복통, 어지러움 이런 것도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급성 신부전이 와버리기도 하고 더 심한 경우에는 심근경색도 오기로 하는 부작용이 아주 심한 약이기 때문에 저건 자기 체질이나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알고 의사 진단을 받고 처방받아서 해야 되는데 저걸 그냥 살 뺀다고 막 그냥 찔러대죠? 그죠? 네, 큰일 납니다. 진짜 심각한 건 뭐냐면 저거는 뭐예요? 안 먹어도 되는 체질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안 먹는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 몸은 극심한 영양실조 상태와 영양 불균형 상태에 들어가요. 저걸 장기적으로 맞았다가 살이 어느 정도 빠지면 끊잖아요? 그러면 급격한 요요와 함께 식욕이 폭발을 합니다. 요요가 엄청 심해요. 끊으면 다시 먹어야 사는 체질로 바뀌어요. 그동안에 내 몸이 굶었잖아, 인체가. 그러니까 온몸에서 그냥 막 밥 달라고 얼마나 난리치겠어요. 대표적으로 실패한 사례가 제 남동생이에요. 네.
제 남동생이 키가 저보다 커요. 84 정도 되고 몸무게도 100kg가 넘었는데 그냥 막 살 뺀다고 오만 짓 다 하다가 안 되니까 위고비를 맞기 시작했는데 세상에 아주 빼짝 말라갖고 가죽만 남아서 왔어. 머리도 염색도 안 해가지고 하얀 데다가 얼굴을 짜글짜글 해줘갖고 남들이 보면 우리 아버지인 줄 알아. 그렇게 빼갖고 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일이 있어서 해외 나가 있거든?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안 받고 뭐 그럴 일도 없고 그래갖고 얘가 한번 들어왔었는데 도로 뚱땡이가 돼갖고 왔어. 발로 차면 굴러가게 생겼더라고. 그래서 왜 그래? 그러니까 형 밖에 나가 있으니까 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뭐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러니까 그냥 맨날 그냥 뭐 아침에 골프 치고 오후에 와서 맛있는 거 먹고 그냥 뭐 수영하고 놀고 하다 보니까 도로 이렇게 됐어. 이게 요요가 심하네 이러더라고. 네. 근데 주변에 뭐 그거 하는 사람이 별로 사례가 없어서 근데 저도 사실 좀 유혹을 받긴 했어요. 야 그냥 주사만 찌르면 살 쪽쪽 빠지면 되잖아. 근데 세상에 알고 보니까 이거는 아니야. 이건 다이어트가 아니에요. 다이어트가 아니라 내 몸을 혹사시키는 거고 원래는 당뇨병 치료제로 나온 건데 그것의 반대급부 효과로 안 먹어도 되는 그런 식욕을 좀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더라 라고 해서 이게 다이어트 약으로 된 건데 잘못 오판을 해서 몸에 잘못 투입을 하게 되면 이건 나중에 심각한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예, 이건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여러분 주변 분들한테도 꼭 알리셔야 됩니다. 현재 뭐 위고비나 삭센다 이거 맞는 분들 다이어트 한다고 좋아하는데 그건 절대로 건강한 다이어트가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 몸은 인체는 무엇으로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체의 에너지는 무엇으로? 결국에는 전기 에너지가 우리 몸의 활동력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몸의 전자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뭐예요? 원소는 뭐예요? 당이지, 당. 포도당. 당이지, 그죠? 네. 자, 그런데 평상시에는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 이 포도당으로 전환이 돼서 그게 인슐린을 통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요. 미토콘트리아에서 얘를 효소 분해를 하면서 ATP라고 하는 아데노신 3인산이라고 하는 에너지로 전환을 해요. 그게 전자 에너지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약한 전류가 흐르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평상시에 이런 에너지가 공급이 안 되면 움직일 수 없어요. 근데 우리 몸에 에너지 저장 창고가 있어요. 예? 아니, 저장되지 않고 하루 먹고 에너지 다 소비되면 그 다음날 뭔 힘으로 일어나고 움직여. 그러니까 저장 창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근육이에요. 근육. 그럼 근육은 무엇으로 형성이 돼요? 단백질. 그죠? 네. 그러면 근육의 에너지는 뭐예요? 아미노산. 네. 아미노산. 그래서 양질의 단백질. 우리가 단백질을 먹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로 효소 분해가 되면서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돼요. 이 아미노산이 근육의 형성과 단백질 합성과 근육의 에너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 근육에 쓰이는 에너지는 아미노산뿐만 아니라 바로 포도당도 있죠. 예. 그런데 우리 몸에 칼로리가 적게 들어가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 몸에 있는 지방산을 녹여서 이것을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 몸에 유산소 운동과 유산소 운동과 그 다음에 무산소 운동을 하게 돼요. 사람은. 근데 유산소 운동은 지방을 분해를 합니다. 유산소 운동은 지방을 분해해요. 그런데 무산소 운동은 지방을 분해를 하는데 얼마큼 분해해? 곱하기 2배를 해요. 플러스 근육을 증가시킵니다. 네. 그러면 이 근육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몸속에 있는 체지방, 녹색지방을 활성화시키는데 체지방을 분해를 해서 요것을 어떻게 해요? 지방산 플러스 글루타민으로 분해를 하는데 여기 있는 지방산이 어떻게 해요? 근육으로 들어가서 에너지로 쓰여요. 다시 얘기해서 무산소 운동은 지방 분해 곱하기 2배다. 왜? 근육이 증가하면서
체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또 쓰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보다는 무산소 운동, 다시 얘기해서 근력 운동이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보통 다이어트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하루 만보 걷기 이거 하잖아요, 이거. 그죠? 네. 네. 그죠? 그런데 얘는 체지방만 분해를 해. 그러면서 식욕을 증가시켜. 이게 어떻게? 도로 먹어. 네. 그러니까 네. 운동한 만큼 도로 먹어야 돼. 네. 도로 원위치. 맨날 나는 열심히 하는데 살이 안 빠져. 이상하다. 이상할 거 한 개도 없어요. 유산소 운동만 하니까. 이것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육 운동을 하지 않는 다이어트는 의미가 없다. 하다가 포기해요. 그런데 봄만 되면 다이어트 한다고들 난리가 나는데 거의 대부분 봄에 하는 다이어트는 실패합니다. 90% 이상이 실패. 왜 그럴까요? 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봄에 겨우 내내 잠자고 있다가 이제 봄이 되니까 활력도 생기고 막 뭔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아싸 이제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그래놓고 과다한 목표를 설정합니다. 한 달에 10kg 빼야지. 실현 불가능. 그러니까 과다한 다이어트 목표를 짜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쫄쫄 굶죠. 그러니까 어떻게? 너무 힘들어. 희마리가 없어. 그러니까 고루 먹기 시작해. 바로 과다한 목표를 잡는 것은 나는 실패하려고 그냥 아예 처음부터 계획을 짰어. 이 얘기랑 똑같아요. 그래서 적당한 목표를 짜야 되는데 전문가들은 한 달에 한 2kg 정도 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래요. 한 달에 2kg 정도. 운동선수들은 한 4kg 정도. 저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다이어트 할 때 한 달 4kg씩 뺐었어요. 딱 2달 동안 해서 8.5kg 뺐거든요. 한 달 4kg씩. 그때 정말 하얗게 밤을 새웠어요. 하얗게. 완전히 넉다운이 돼서 기운이 없을 때까지 했어요. 네, 그렇게 하니까 4kg가 빠지는데 먹는 것도 쫙 줄이고. 그런데 운동을 하면서 다이어트를 했더니 저 지금 그렇게 해서 2달 바짝 하고 그 뒤로는 안 했거든요. 그런데도 살이 많이 찌진 않았어요. 그때 8.5kg 뺐는데 지금 4kg 쪘어요. 네. 아니 원래 요요면은 원위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한참 흘렀는데도 그리고 근육량도 그 당시 40%, 41%까지 올라갔었는데 운동을 해서 지금 38%예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근육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다이어트의 결과다 이런 생각을 해요. 두 번째 실패하는 원인 과도한 운동이에요. 운동량을 많이 10kg를 빼야지 하니까 운동을 얼마나 과하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근육통, 뭐 피로 막 이런 게 오겠죠. 그죠? 오래 못해요. 금방 또 포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근육은 피로하고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운동은 못하겠고 그러니까 그동안 근육이 얼마나 힘들었겠어? 달래줘야지 또 마구 먹어요. 네, 식욕이 확 올라갑니다. 운동하다 관둬버리면. 그래서 어떻게 돼요? 또 도로 요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스트레스 관리예요.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가 오면 사람이 먹거든요. 막 스트레스 받으면 먹는 걸로 달래잖아요. 그죠? 근데 살 빼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이어트의 목표가 살 빼는 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살 빼는 거 저울에 올라가면서 맨날 씩씩대고 내려와. 응? 그냥 저울만 보면 막 승질을 내. 저울이 문제가 있다고. 응? 그냥 막 스트레스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몸에 불균형이 와버려. 호르몬도 안정적이지 못하고. 네, 심박수도 거칠어지고. 그러다 보면 아주 안정적인 다이어트, 건강한 몸 유지는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면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해서 좋은 몸을 만들려면요. 제가 추천드려요. 첫 번째는 무조건 하루에 30분 이상은 근력 운동을 하셔야 돼요. 이 나이에 날들어 무슨 근력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날들어 아령을 들으라는 거예요. 역기를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 몸은요. 아무런 도구 없이도 근력 운동이 가능해요. 네. 그래서 제가 했던 운동법이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이거예요. 이게 하나. 네? 이거를 이거 네. 이게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를 30개 하고 쉬었다가 또 30개 하고 쉬었다가 30개 하고 쉬었다가 그래서 하면 90개가 되죠. 그죠? 네, 요거 매일 하는 거예요. 딴 거 필요 없어요. 처음엔 요것만 해.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이제 몸이 좀 가벼워지잖아요. 체중계에 올라갔더니 1kg라도 빠졌어. 그러면 그때는 이제 한 가지 또 해요. 뭘 하냐면 소파에 앉아. 소파에 앉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엉덩이를 뒤로 쭉 하지 말고 엉덩이를 소파 끝에 살짝 걸쳐서 몸을 최대한 뒤로 제낀 다음에 손으로 엉덩이 밑을 딱 받쳐요. 그 다음에 다리를 들어. 그래갖고 어떻게? 발차기를 하는 거예요. 수영장에서 하듯이 발차기. 몇 개? 100개. 100개. 근데 한 번에 100개 하면 그 다음날부터 안 해. 네. 네, 그래서 이것도 처음엔 10개씩 나눠서 하다가 조금 실력이 붙으면 20개, 30개 이런 식으로 늘려야지. 처음부터 100개 하고 그 다음날 병원 가갖고 아파 죽겠어요. 허리가 아파요. 그러면 또 오줌 싸다 털다가 또 죽으면 안 되니까. 네, 그렇게 무리하게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더 이제 와 2kg가 빠졌다. 그러면 그때는 탄력이 붙었잖아요. 그때 저는 뭘 했냐면 이렇게 바닥에 좀 푹신한 방석을 깔고 무릎을 딱 꿇고 앉아요. 그 상태에서 허리를 펴고 그대로 손바닥을 짚습니다. 그럼 어떤 상태가 되나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네. 그러니까 그냥 팔굽혀펴기 하라 그러면 내려가다가 턱 깨. 그리고 영원히 못 올라와. 처음부터 그렇게 하고. 그래서 무릎을 꿇고 그나마도 처음부터 바닥에 댔기가 어려워. 그러면 소파 앞에 푹신한 방석 같은 걸 깔고 소파 앞에다가 대고 이렇게. 그것도 못하겠어. 그러면 벽을 짚고. 네. 벽 짚고 이거라도. 네, 이거라도. 그래서 요것도 하루에 100개를 목표로 하는데 천천히 하세요. 빨리빨리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날 또 병원 가갖고 목이 아파요. 그래갖고 감사하다가 인사하면 또 죽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서서히 내가 버틸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마에 땀이 똑 하고 흐를 때, 맺힐 때 관두면 효과 없어요. 땀이 맺혀서 흐를 때까지 하는데 평균 30분만 하면요 온몸이 다 젖어버려요. 이렇게 해서 얼마? 그냥 2달까지 한번 쭉 단계별로 진행을 하면요 진짜 우리 몸에 지방이 쫙 빠지면서 이 코어가 탄탄해지고 요 베둘레헴이 그냥 근육으로 바뀌기 시작하죠. 쭉 빠지더라고요. 예, 제 경험이에요. 제 경험. 그러니까 저는 남자니까 이거보다 강도 높게 했어요. 이거에다가 벤치 스프레이도 해갖고 10kg짜리 아령 2개 들고 막 하고 이제 저는 근육 운동도 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저처럼 하면 그 다음날 병원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지 마시고 진짜 좀 더 근육 운동을 나는 할 수 있다 그런 분은요 다이소 가서 5,000원짜리 고무줄 사세요. 앉아가지고 고무줄 당겨요. 네? 그러면 여기 팔도 빠지고 손목 여기 전완근도 강해지고 손목도 강해지고 어깨 목선이 예뻐져요. 예. 그래서 고무줄 사서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TV 보면서 당기시고 집에 실내 자전거 있으신 분은 그렇게 해서 운동 끝나고 난 다음에 한 15분 정도 천천히 바람 쐰 나 생각하면서 드라마 보면서 자전거 바퀴를 살살 굴리면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 두 가지를 동시에 하기 때문에 살이 잘 빠져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내가 사람마다 체력이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체력이 달라요. 네, 그 다음에 체격도 달라요.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체력도 달라요. 네, 몸의 사이즈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필요량의 칼로리가 다른데 성인이 하루 필요로 하는 단백질은 50g이에요. 50g의 순수 단백질.
예? 순수 단백질이라고 얘기해서 뜻하는 거는 이것저것 다 빼고 순수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고농도 단백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50g씩은 섭취를 해야 돼요. 하루에. 네. 순수 단백질을 50g은 먹어야 돼요. 그럼 두부 50g 먹으면 돼요? 아니요. 그 안에서 아미노산으로 전환될 수 있는 건 몇 프로 안 돼요. 닭고기, 닭가슴살 먹으면 돼요? 아니요. 그 안에서도 아미노산으로 전환되는 건 몇 프로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또 동물성 단백질이 있지만 식물성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는 키위, 파인애플, 여기에도 단백질이 많아요. 네. 근데 대부분이 식이섬유예요. 그러니까 순수 단백질을 50g을 먹기란 불가능해. 힘든 게 아니라 불가능해. 코끼리처럼 변하지 않는 한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단백질 먹으려다가 신원장님이 순수 단백질 50g 먹으라 그래서 닭가슴살 2개에다가 삼겹살에다가 두부 2모에다가 뭐 파인애플 1통을 먹었더니 살이 더 쪘슈. 예, 네, 그런 수가 있어요. 배만 뿔떡 나와갖고 이게 뭐예요? 이게 올챙이도 아니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먹는 음식으로는 순수 단백질 50g을 섭취하기란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순수한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일단 제가 뭐라 그랬어요? 체중 감량이 아니고 체지방을 먼저 분해해야 된다. 그죠? 체지방을 내려야 된다. 이 체지방을 감소해야 되는 이유는 살 뺀다가 문제가 아니라 왜요? 우리 몸의 에너지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근육 함량이 늘어나고 체지방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대사량이 늘어나 버려요. 체지방이 줄면 뭐가 늘어난다? 대사량이 증가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대사량이 증가하면 칼로리 소모, 에너지 소모가 높아져요. 에너지 소모가 높아진다라는 거는 뭐예요? 우리 몸의 체지방을 쉽게 분해할 수 있는 체질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한 번만 해서 근육량을 올리면 그 다음부터는 자가 발전을 하는 몸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처음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유산소 운동을 하겠다고 시작해요. 왜? 쉬우니까. 그거는 실패할 수 있는 다이어트. 실패하는 다이어트. 힘들어도 근육량을 좀 올리는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좋은 게 뭐예요? 우리? 그렇지. 이 제품이 왜 좋냐면요. 저도 2달 다이어트 하는 동안에 이 제품을 복용을 같이 도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얘는 체지방을 일단 빼준다. 체지방 감소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뭐예요? 얘가 가지고 있는 바로 성분 때문에 그래요. 어떤 성분이 들어있을까요? 우리 박지원 본부장님 빨리 클레우스 콜라 포스콜리 추출물 클레우스 포스콜리 야, 포스콜린이라고 콜레우스 포스콜리라고 하는 식물에 들어있는 포스콜린이라는 성분은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약용으로 썼던 거예요. 이 포스콜린이라고 하는 성분이 우리 몸의 체지방을 분해를 합니다. 이거를 같이 드시면서 운동을 하면 어떻게 해요? 체지방 분해가 훨씬 빨라져요. 제가 많이 빠질 적에는요, 일주일에 1kg씩 빠지더라고요. 끄트머리에 마지막에 가서. 네, 일주일에 1kg씩 빠져. 몸이 이미 막 근육이 올라오면서 막 대사량이 늘어나니까 일주일에 막 1kg씩 빠지더라고요. 막판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저울 고장났나? 싶을 정도로. 근데 여기에는 이 제품이 좋은 건 시중에도 이 포스콜린이 들어있는 성분의 다이어트 보조제 많아요. 빨간 통 뭐 해가면서 파는 거 있죠? 예? 근데 식물의 색깔이 빨간색인데 실제 포스콜린은 빨갛지가 않아요. 근데 시중에서 파는 빨간 거는 어떻게 해요? 다 빨갛죠. 그죠? 그거는 그 식물의 성분이 대표적으로 빨가니까 식물이 잎이 빨간색이니까 빨갛게 넣는데 거기에는 포스콜린 성분이 약하더라고요. 대신
그 시큼한 차 있죠. 뻘건 거 물에 타면. 그거가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 히스컵인가? 히비스커스. 네, 그거예요. 대부분이 그거예요. 네. 그게 물에 우리만 뻘겋게 되거든요. 네. 근데 포스콜린이라고 하는 성분이 미약하게 들어있고 히비스커스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그것도 다이어트의 차로 먹긴 해요. 예. 근데 성분은 좀 달라요. 체지방을 분해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바로 뭐예요? 다량의 난소화성 말토텍트린. 다시 얘기해서 그냥 배변을 도와주고 장운동을 도와주는 성분이에요. 먹으면 싸는 거. 예. 그래서 포스콜린 성분이 많이 들어서 체지방 분해력이 우수한데 이 제품은 타사와 비교되는 비밀이 숨어 있어요. 뭐가 들어있어요? 여기에는 바로 진세노사이드. 이 비싼 진세노사이드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얘는 뭐예요? 운동량을 극대화시킵니다. 2배. 올려줘요. 네. 젖살의 분해를, 발생을 억제하기 때문에 근육 피로를 못 느끼게 해줘요. 그리고 얘는 제지방, 다시 얘기해서 근육을 증가시키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합적인 성분을 안에다가 기타 알로에도 들어가고 또 비타민도 섞어서 우리 몸이 피로하지 않고 저항력을 가지면서 운동을 조금 하더라도 한 2배 이상 하는 거에 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준 성분이라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하루 30분 이상의 운동과 함께 바로 메타본 슬림핏을 꾸준하게 한 2, 3개월 복용을 해주시면 정말 건강한 체질, 체지방은 줄고 근육은 늘어나는 걸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운동을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보조를 받아야 되는 게 바로 뭐예요? 근육 합성제, 근육 합성 성분이에요. 근육을 합성시키고 우리 몸에서 먹으면 바로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돼서 우리 몸에서 단백질 합성과 근육 형성에 도움이 되는 필수 아미노산으로 전환이 되는 식품을 드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어떻게 해요? 고함량의 단백질이에요. 그것도 정확하게 동물성, 식물성 비율이 7대3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단백질에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체움이죠? 그죠? 예,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 운동하고 나서 또는 운동 전에 먹었어요. 근데 전문가들은 운동 전에 복용을 하라고 많이 해요. 운동하기 전에 먹고 막 힘을 쓰면 그게 몸에서 에너지가 고갈이 되는 대로 바로 아미노산으로 전환이 돼서 단백질 합성을 돕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을 함께 복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체움이라고 하는 것은 체움 프로틴이죠. 단백질, 그죠? 얘는 정확하게 7대3의 비율로 동물성, 식물성 제품의 성분의 구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가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자칫 운동을 막 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딱 놓치는 게 있어요. 끝나라고? 알았어요. 네. 시간 기가 막혀요. 자, 뭐냐면, 운동을 하면 땀의 배출량이 늘어나죠. 우리 몸에서의 수분의 배출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물을 많이 안 드시더라고. 물을. 네? 그럼 어떻게 돼요? 배변에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물을 먹더라도 이미 빠져나간 양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사람이 하루에 2.5리터 정도의 물이 빠져나가는데 운동을 하면 더 많이 빠져나가요. 그죠? 네. 예. 그런데 먹는 거는 평상시 덜 먹던 사람이 운동하니까 조금 먹는 정도지 하루에 2.5리터에서 3리터의 물을 마시지 못해요. 아무리 운동을 해도. 하마가 아닌 이상 뻘컥뻘컥 물을 못 마셔. 그러다 보니까 뭐에 문제가 생겨요? 배변 장애가 생겨요. 그래서 급속도로 다이어트를 안 하다가 갑자기 다이어트를 하면서 운동하고 단백질 함량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젊은 사람들은 괜찮아요. 젊은 사람들은. 근데 우리 몸에 단백 분해 효소가, 그죠? 노화된 사람. 네, 노화된 50대 이후에는요, 자칫 변비가 올 수도 있고, 숙변이 쌓일 수도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배변을 도와주는 파이토클린샷, 그죠? 네. 네, 그 다음에 우리 슈퍼겔, 이런 걸 같이 드시면서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시면
체질적으로도 그 다음에 바뀌고 체성분도 바뀌고 체중도 감소되면서 어떻게 돼요? 체내 대사 능력도 올라가고 면역력도 증진시키면서 배변 장애가 오지 않는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다. 바로 이 공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그냥 공식처럼 여기고 본인들도 또는 주변에 계신 분들도 나 다이어트 해야지라고 하면 좀 과학적이고 검증된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하면서 야 다이어트의 목적이 뭐야? 살 빼는 거? 너 그러다가 운동 안 하고 살만 뒷다 뺐다간 체지방은 그대로 있고 근육만 빠져. 대사량 떨어지고 면역력 떨어지면서 온갖 병은 다 너 종합병원 되는 거야. 응? 개구리처럼 하지 말라는 것만 하면 어떻게? 죽어. 예, 큰일 나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검증된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고 이미 뭐 우리 유니베라의 제품들은 다 검증됐잖아요. 임상실험을 거치면서 그죠? 모든 임상실험 결과가 다 선명하게 나와 있는 제품들이니까 그걸 이용해서 보조를 받으면서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봄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